안녕하세요. 대비스 조선부터 방산 또 에너지 관련된 업종을 담당하는 멘토 황대근입니다. 오늘은 S-오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오일 같은 경우에는 현재 수급적인 측면에서 조금 좋지 않은 그런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연기금과 사모펀드의 매도세가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습니다. 현재 수급 동향을 체크를 해보게 되면 근 한 달 동안이죠. 연기금 사모펀드 계속해서 매도를 해주고 있고 특히 연기금 같은 경우에 최근 거래일 이 매도 물량이 쌓아 나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에 따라서 외국인과 기관도 이 매도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수급적인 부분에서 전환점이 되는 계기가 존재를 해야지 이 주가 역시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되는데 금일 영상을 통해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예정이 있으니까 구독과 좋아요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그러면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 수급 동향 전환점이 되는 시기가 언제가 될 수 있을까?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릴 예정이 있으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셔야겠죠. 그리고 이 S-오일 같은 경우에는 실적적인 부분에서 정제 마진 상승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합니다. 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필수가 되는 요소는 무엇이 있을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마지막으로는 아직까지 전쟁 리스크가 유효하게 작용을 하고 있는데 자, 이러한 부분이 잔잔히 지속이 되다가 향후 더 강한 모멘텀을 받을 수 있을지까지 전반적인 이야기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그러면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차트 흐름세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S-오일 같은 경우에는 최근 들어서 주가가 상승했던 시기 이 패턴을 보게 되면 모두 전쟁에 대한 리스크가 부각이 됐을 때 다시 말하면 유가가 상승했을 때 S-오일의 주가도 상승 탄력을 받았던 패턴을 보여주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뻔한 패턴이었다. 자, 이렇게도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그렇다면 다시 한번 이 전쟁에 대한 리스크 그리고 유가가 상승 탄력을 받았을 때 연기금 사모펀드도 전환점을 보여주면서 수급적인 측면에서 탄력을 받으면서 주가 역시 상승할 확률이 높아진다. 이렇게 체킹을 할 수 있겠죠. 자, 이 부분을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정치적인 이야기 할 수밖에 없습니다. 7월 8월 전당대회가 있습니다. 미국의 대선 전에 이 전에 전쟁 리스크가 다시 한번 부각이 되면서 유가의 상승 탄력 그리고 S-오일 주가의 상승 모멘텀까지 야기를 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수급적인 측면도 그렇고 유가의 상승, 정제 마진 상승까지 이어지면서 주가 역시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S-오일의 최근에 기사 내용을 보게 되면 유가에 따라서 실적에 대한 부분이 변동성이 존재할 수밖에 없다라는 기사도 나와준 만큼 유가는 중요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최근 들어서 79달러 정도를 형성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2024년 4월 달에 24년에 가장 피크를 기록한 이후로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중동 리스크가 가장 크죠. 이 부분이 좀 완화가 된 모습을 보여주면서 유가도 하방 모멘텀을 받았고 이 부분에 의해서 S-오일의 주가도 역시 하방 압력을 받은 현재 구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장기적인 흐름세로 봤을 때 상승에 대한 모멘텀은 더욱더 유효하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특히 수요적인 부분에서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수요적인 부분은 경제 지표를 참고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던 지표를 봤을 때 이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도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조업 경기가 살아나면 기름에 대한 수요도 증가를 하니까 당연히 유가 상방 모멘텀을 이끌 수밖에 없게 되는 건데 우리가 봐야 되는 국가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중국을 좀 눈여겨봐야 됩니다. 원자재 최대 수요국 또 최대 공급국이기 때문에 중국의 제조업이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면 당연히 기름에 대한 수요는 증가를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 경기가 현재 살아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중국의 무역 수지도 함께 체킹을 해야겠죠. 최근 들어서 물론 예측치보다 실제가 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흐름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름에 대한 수요는 중장기적으로 탄탄할 확률이 더욱 높은 상황이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공급적인 측면을 체킹을 해보겠습니다. 미국의 원유 재고를 살펴봐야 되는데 5월 1일부터 5월 8일 그리고 이제 5월 15일 내일이죠. 이 원유 재고에 대한 예측치가 나오게 되는데 실제가 만약에 예측치보다
낮게 나온다. 공급이 낮게 형성이 된다. 자, 그렇게 되면 공급이 하락하니까 가격은 이 상승하는 모멘텀을 받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5월달 패턴대로 실제가 더 낮게 나오게 되면 이 부분에 의해서 유가 상승까지 이끌어질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당연히 SOL 주가도 상승할 수 있게 됩니다. 이 부분도 역시 이 전환점이 될 수 있다.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연기금과 사모펀드의 매집세가 붙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가격적인 측면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SOL 같은 경우에는 2024년 4월달 이후로 가격이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서 제가 유가 관련된 분석을 했을 때 4월달이 피크였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아마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당시에도 유가가 4월달 피크를 기록하고 나서 하락을 했는데 SOL도 똑같이 하락을 해주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까지 보여줬던 패턴이 계속해서 유효하게 작용을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죠. 이 패턴이라 함은 전쟁이나 유가에 따라서 SOL 주가도 상승하거나 하락하는 그런 변동성이 존재를 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가장 크게 볼 수 있는 게 바로 이 대선이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11월 대선 전에 지지율 높이기 위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 전쟁 리스크다. 전쟁 리스크를 유발을 하게 되면 유가의 원유의 공급적인 부분에 차질을 생기게 하면서 상승 탄력을 받게 할 수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또 수요적인 측면에서 살펴봤을 때 현재 중국의 경제 회복세가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제조업 지표나 뭐 구매 관리자 지수, 제조업 지표나 아니면 소매 판매 지표, 뭐 무역 수지 지표, 이런 부분이 계속해서 잘 나오게 되면 원유의 중장기적인 수요적인 부분도 상승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게 되면 시장의 유동성 관점에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금리 인하와 엮여 있죠. 그래서 올해 금리 인하를 한번 하게 되면 원자재 시장에도 분명히 유동성이 들어올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유가의 상승 탄력을 이끌게 되면서 이 부분이 SO일의 주가 상승 모멘텀까지 이어지게 된다. 그렇게 되면 앞서서 설명을 드렸던 연기금과 사모펀드 그리고 외국인 기관도 매집세가 전환점으로 작용이 되면서 주가에 더욱 상승 탄력을 이끌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큰 그림인 주봉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주봉상 봤을 때 일단 현재 구간에서 21선까지 도달하는지가 1차적인 여부가 될 수 있다. 그 뒤로는 11선과 121선 구간을 포인트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11선 같은 경우는 제가 인간의 심장이다라고 또 표현을 했던 만큼 이 주봉의 11선 위에서 이 상승 탄력을 계속해서 유지해 주는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11선 구간도 우리가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현재 구간에서 다시 한번 가격적인 하방 모멘텀을 받게 된다라고 하면은 23년 7월달 기록했던 이 저점 구간을 지지 라인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상으로 SO일에 대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시간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